자,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떻게 매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텐데, 먼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쪽들을 한번 보시죠. 어제 삼성의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여전히 매수 강도 아니죠. 금액 기준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도를 보시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1000억씩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아까 인텔의 CEO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도에도 빠르게 이게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걱정. 그다음 마이크론의 주가가 최근에 약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SDI가 LG에너지솔루션 쪽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었지만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 조금 전에 그 뉴스 제가 소개해드린 게 그 BMW도 이번에 신차에 그 원통형 배터리 적용시켰다고. 그게 삼성 SDI에게는 호재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설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로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좀 돌아서면 아마도 2차전지 대표주 중심으로 또다시 좀 금액을 늘리면서 공략할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지금 반도체는 팔지만 2차전지 셀 업체들은 사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이크론 자체가 우하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선행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리 메모리 쪽으로도 좀 심리적으로, 그죠?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금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매도 쪽을 한번 보시죠. LNF 320억 매도, 에코프로 BM 184억 매도, 뭐 나노신소재도 있고요. 에코프로도 최근에 좀 팔고 있고, 대형 셀 업체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반면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게 최근 시장에 엇갈리는 행보가 좀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면 셀 업체는 사고 소재주는 파는지, 이게 지금 저도 아무리 조금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도 이거 체크를 해보고 좀 더 해도 뭐 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답을 좀 얻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테슬라라든지 저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약간 뭐 나오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셀 업체보다는 밑에 단에 있는 변동성이 큰 업체들한테서 좀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생각 정도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올라서 아니에요? 수익 실현? 뭐 오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얘네들이 크게 지금 오른 건 없거든요. 작년도에는 많이 올랐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사실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이 기업들이 오른 건 없는데, 뭐 어쨌든 뭐 저 기관들도 2차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왜 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뭐 정답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어쨌든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요 매도가 좀 멈출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좀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2차전지 소재 쪽에도 약간 뭐 센티적으로 좀 수급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의 매도 강도 상위 종목들을 이제 모음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제 상위 종 매도에 집중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봤던 2차전지, 요게 오렌지색입니다. 그죠? 여기 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입니다. 제가 이 표를 우리 가정분들한테 계속 넣어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동시에 섹터에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 주도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입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동시에 지금 매도가 잡히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좀 진한 색. 예, 좀 오렌지색. 2차 전지 소재주 쪽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황은 뭐 말씀하신 대로 원통형 쪽도 뭐 괜찮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약간의 바람의 방향이 2차 전지 소재 쪽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약간 지금 회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잡혔던 특징 중에 하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의 영역이 우리가 한동안 지금 좀 긍정적으로 뉴스 플로우를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공부를 해왔던 XR 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대부분 어제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시총 대비해서 큰 규모로 들어온 종목, 매도가 잡힌 종목이 뉴프렉스,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나무가, 그죠?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매도 강도 상위 종목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논란에 이 뉴스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대만의 애널리스트인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이슈로 인해서 1월 1Q 정도, 내년도 1분기 정도의 이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출시를 하고 본격적인 양산은 그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지금 최근의 생각이었는데 이 고밍치 대만의 테크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잘 하고 있는 분이 하필이면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서 하반기 정도로 출시가 지연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코멘트를 이제 어나운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이 상반기 1Q에 그 초기 물량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다 최근에 이렇게 다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 내용이 희석이 되었을 때 반대로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제가 2차전지 소재주는 왜 셀업체와 달리 저렇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좀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XR 기기는 명확하죠. 최근에 애플이 신제품을 1분기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 기대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를 희석시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기대치로 오른 부분이 이렇게 반납이 된 내용이고 이 반납을 시킬 때는 누가 이때 사들였던 기관 투자가들이 다 다시 물량을 던지면서 그 흐름이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어제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어제 대응을 못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빨리 그러면 사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 또 그죠? 그렇죠. 빠졌을 때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등등 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뭐 굳이 급하게 나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보시면 자 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뉴프렉스 일봉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9월 달에 아주 큰 상승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뒤로도 조정받을 때도 보시면 어제처럼 저렇게 큰 음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그죠? 그만큼 어제 저 기대감이 꺼지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한 방에 다 패대기 치는 물량을 그죠? 어제 80만 주 가깝게 기관들이 한 방에 다 던져버리면서 올라오는 수급이 이렇게 확 꺾여버리는 20%가 빠졌군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저 소식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만약에 저게 애플이 공식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우리는 그냥 예정됐던 대로 그 스케줄대로 그냥 가는데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저걸 뒤집을 수 있겠죠. 예. 애플은 아직 공식 입장은 안 나온 네, 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원래 그거는, 그쪽은 잘 얘기 안 하죠. 네네네, 나온 게 아니니까 그게 나오면 모를까. 그게 안 나오면 일단은 출시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하반기로 밀렸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원래는 바로 다음 달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하반기로 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기간 이벤트 플레이를 감안하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이제는 많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치고받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파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제 장중에 굳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어제 너무 급하게 확 빠지는 바람에 오전에 내가 못 봤는데 저녁에 오후에 보니까 너무 빠져 있어서 못 건드렸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반기에 가는 수순이고 내가 이렇게 20% 정도 내려왔을 때 내가 팔기 싫다라면 아예 비중이 크지 않다면 그래 하반기까지 그냥 묻어놓고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늘 뭐
오늘은 미국 때문에 조금 시가가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등은 또 중간중간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럴 때를 노려서 내가 일단은 반등은 노려서 조금 줄여놨다가 나중에 거기 뭐고 다시 기간이 조금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좀 상반기로 다시 바뀌어서 번복이 돼서 좀 더 플레이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생기거나 그럴 때 다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하나 이제 어제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한번 데이터는 앞으로 가족 여러분들이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한번 책 앞으로도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국 우리 관련된 소비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호텔신라, 오리온, 뭐 이런 농심 이런 것들인데 밑에 있는 빨간색 숫자가 뭐냐 하면요. 전체 이 회사의 그 규모 대비해서 토탈이잖아요. 토탈. 차이나 쪽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는 한 50% 정도 중국에 대한 노출대가 상당히 컸던 기업이었죠. 네, 높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10%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올해는 36% 정도의 비중이 중국 쪽이고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방향성이 이러한 리오프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은 20%대로 올해는 좀 떨어지는데 내년도에는 30%대로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과거 대비해서 LG생활건강도 좀 떨어지긴 했어요. 자, 코스맥스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40%대 전후로 유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여기 관련 일단 한 6개 종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하면 신라호텔입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네. 이렇게 높군요. 네. 17%나 되네. 네. 그렇죠. 저도 이거 데이터 찾고 보면서 야 이렇게 호텔신라가 그게 다 중국 손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68%, 작년도에는 76%, 올해도 예상치가 여기 2가 붙어 있는 것은 아직은 예상치인 거거든요. 70% 중반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 보니까 호텔신라가 최근에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의 주가가 저렇게 팡 튀는 이유가 저런 데이터들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는 데이터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데이터네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는 못 오니까 그쵸. 근처 나라에서 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는 농심의 중국에 대한 노출도보다는 오리온이 훨씬 크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죠, 그죠? 초코파이. 네, 오리온은 지금 절반 정도 40%의 중국 노출도를 가지고 있는 건 반면에 농심은 좀 수출도 보니까 다변화가 돼 있나 봐요, 그죠? 다양한 지역으로 지금 중국 쪽은 거의 7에서 6%, 10% 미만밖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먹는 것 중에서도 이 정도 한번 이 데이터는 앞으로도 중국 관련된 테마들이 뭐 있을 때 내가 뭘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할 때 이 비율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쪽을 한번 보면 카지노 다음이 이제 면세점 쪽인데 면세점 쪽에 상대 비교만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면세점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당장은 실적은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지금 면세점이 실적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거고 수급도 지금 많이 비어져 있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면세점이 돌아서는 시점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면세점 쪽에 뚜렷하게 이제 실적 그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중국이 저렇게 풀리고 나면 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본다면 호텔신라는 면세점 비중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거는 방 팔아서 이거 먹고 사는 기업 아니거든요. 방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없어 보이네요. 그렇지. 호텔 룸을 팔아서 이 회사가 호텔방. 그러네. 그렇죠. 호텔 룸을 팔아서 이 회사가 뭐 버티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이 회사는 면세점이 90%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신세계는 면세점 비중이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면세점과 관련된 업황에 대한 그 노출도는 호텔신라가 더욱더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공매도 관련된 부분 보여드렸죠. 공매도 비중 상위에 호텔신라가 딱 랭킹 3위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쇼커버 가능성이 호텔신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호텔신라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신세계가 4,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익은 신세계가 내년도에 한 4배 정도 더 벌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호텔신라가 3조 정도 되고요. 신세계가 2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표로 가서 한번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호텔신라가 어제 기준으로 3조 1,000억이고요. 신세계는 2조 2,000억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신라는 내년도에 1,000억 버는 걸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신세계는 3,000억에서 4,000억 버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조금 편한 종목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거는 객관식. 1번 신세계. 키맨. 3번. 나는 키맨을 선택할래. 김해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습니다. 왜요? 조금 옛날보다 촉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다른 출연자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이 촉이라는 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니까 조금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저를 지리산 가서 네. 저기 물 떠놓고 그거 뭐야 그 있잖아요. 다시 신내림 맞는 거. 저는 저희 KB증권 고객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저보다는 저희 팀원분들, 저보다 저 젊은 분들 의견을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야, 네. 이거 슬퍼. 네, 밀린다는 거. 슬퍼요. 밀려요. 나이 먹어서 네. 밀린다는 네. 거. 그래서 뭐 솔직히 그래요. 감이 맞는 분들 참고를 좀 많이 하시고, 감이 떨어진 사람보다는, 그래서 저도 반대. 네. 반대로 가는 거. 네. 어느 순간 저도 감이 들어올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제 의견을 또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번을 선택하셨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번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 근데 이제 노출도가, 면세점의 노출도가 90%로 호텔신라가 더욱더 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주가 위치에서 내가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좀 편안한 거, 덜 잃을 거, 좀 안정적인 선택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싼 거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면세점은 체크하면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관들은 어제 신세계와 호텔신라 두 종목을 다 좀 편입을 했다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이야기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오늘 그냥 요거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그래요. 네네. 좀 저는 네. 삼성 중국에 네. 지금 반도체 쪽은 아직은 그 중간상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건창 센터장 말로는 핸드폰이 시장에서 반등은 쳤다고 네네. 반등하고 있는데, 네. 단지 그 중간상 거래상들이 예전에 쌓던 적정 재고를 지금은 이제 현금이 필요한 경기 위축 시대니까 그쵸. 네네. 주문을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네. 반도체는 아직 불황이지만 네. 모바일의 핸드폰의 판매량은 돌아섰다. 네. 상승으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 네, 그래서 저도 중국 리오프닝 주들을 우리가 소비주 쪽으로만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 화장품, 요게 5개가 딱 그건데, 저는 조금만 생각을 또 확대해 본다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해준다라면 이라는 가정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이 삼성전기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오히려 여기에서 저는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앞에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우리 야간에 했던 뭐 찐시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저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내년도에 이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YOY 이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주 안 좋았으면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성장률 자체가 아주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비교를 해드리는 회사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밸류에이션은 참 부담 없죠. 지금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는 10배고 LG이노텍은 5배에서 거래되니까 밸류에이션만 딱 놓고 쳐다본다면 LG이노텍이 편안한 후보군이긴 하죠. 네. 근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의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LG이노텍은 올해도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실적을 냈기 때문에, 더 내년도의 성장률 측면에서 쳐다본다면 삼성전기가 워낙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기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삼성전기가 오히려 핸드셋이 업종 연초 수익률에서 30%나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별로 순환매가 안 들어온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 핸드셋 업종이.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 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 향으로 MLCC 매출이 삼성전기가 30%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근데 앞으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재개장이 된다.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조금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기가. 그래서 기저 효과도 있고 저는 PBR이 지금 한번 보시면 20년 동안의 PBR 기준으로 역사적인 지금 하단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위치는 PBR 1배까지 빠졌다가 이제 PBR 1.2배 정도 수준까지 살짝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삼성전기는 한번 또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해볼 만한 저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라서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히려 좀 다른 핸드셋 쪽으로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 싶어요. 빠지는 데서도 2.56% 올랐는데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네. 30만 주를 샀네요. 네네, 샀고 단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4분기 영업이익 있잖아요. 증권사 평균 추정치가 2,200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200억, 약 2,200억으로 추정치를 잡고 있는데 지금 점점점 컨센서스가 낮아져서 1,500억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보다 더 안 나올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녹여져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빠져주면 오히려 제로 코로나가 내년에 풀리는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저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가 오히려 내가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중국 휴대폰의 회생과 관련해서 플레이를 내가 해본다면 핸드셋 쪽에 큰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앞으로 조금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